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5월 고배당 ETF인 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미준의 집 패밀리 커뮤니티 관련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칸 및 고정 댓글에 초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초대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분은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셔서 여러 패밀리원과 함께 주식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공유드리는 소식과 자료를 활용해보세요. 자, 지난 영상에서는 누시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월 고배당 ETF들인 제피와 QYLD를 살펴봤었죠. QYLD보다는 제피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우측 상단에 그리고 설명칸에 해당 영상들에 대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ETF인 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커가 누시이고요. 누시는 QYLD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를 가지고 커버드 콜을 발행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은 다르지만 구성 종목의 순서나 산업 비중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누시의 운용 보수는 0.68%로 QQQ의 0.2%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누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관리하는 액티브 ETF이고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피 영상에서 자세히 한 바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누시는 2019년 12월 19일에 상장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ETF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스닥 100 지수를 베이스 지수로 두고 있습니다. ETF 운용 전략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커버드 콜과 프로텍티브 풋 옵션 전략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프로텍티브 넷 크레딧 콜라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고 운용 보수는 0.68%입니다. 누시의 운용 목표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월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 금리 및 듀레이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보유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것, ETF의 가격 하락 여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높은 유동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시는 커버드 콜과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높은 인컴을 창출하고 동시에 하방 여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먼저 누시의 운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시의 운용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누시는 나스닥 100 지수를 매수합니다. 매수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커버드 콜을 매도합니다. 여기까지는 QYLD와 비슷하죠. 그런데 누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매도한 커버드 콜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풋 옵션으로 하방 여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과 시세 차익, 잉여 프리미엄으로 주주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이전 제피와 QYLD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누시의 커버드 콜 전략은 QYLD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누시가 추가로 구상하는 풋 옵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반대로 행사 가격, 즉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나스닥 100 지수 100주를 100달러에 매수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나스닥 100 지수가 더 하락할까봐 걱정이 돼요. 이때 나스닥 100 지수가 더 하락할 것에 대비해 프로텍티브 풋 옵션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행사 가격 95달러에 풋 옵션을 매수한다면 향후 나스닥 100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든 행사 가격인 95달러에 보유한 나스닥 100 지수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당 최대 5달러의 손실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방 여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시가 구사하고 있는 이런 커버드 콜과 프로텍티브 전략의 혼합 활용은 지난 QYLD 영상에서 공부한 것처럼 커버드 콜 활용에 따라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프로텍티브 풋 옵션 활용에 따라 하락 역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누시의 전략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우선 시장의 상황별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장일 때인데요. 상승장일 때는 퍼버드 콜 전략에 따라 상승에는 제한이 있죠. 하지만 QILD와는 달리 행사일인 매월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빨리 옵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펀드 매니저들은 옵션 계약을 종료하여 추가 손실의 발생을 막고 그 돈으로 다른 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QILD와 마찬가지로 상승 제한은 있지만 QILD보다는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누시가 매수하는 프로텍티브 풋 옵션 전략에 따라 하방 여력이 제한됩니다. QILD와 달리 손실이 제한됨에 따라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누시의 장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횡보장일 때입니다. 누시의 전략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더욱 효과적이므로 횡보장에서는 수익성이 다소 약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커버드콜 옵션 발행에 따른 프리미엄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도 조금 있겠네요. 횡보장에서는 누시보다 QILD가 더 아웃퍼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QILD와 달리 누시는 풋옵션을 추가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니어 프리미엄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누시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 여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이죠. 먼저 매월 높은 분배금 지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시는 상장 이후 매월 꾸준하게 약 0.65%의 분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자한 이후로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겠죠. 누시의 19A 공시 자료를 보면 분배금의 재원을 명시한 항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시가 지급한 분배금의 재원 중 순투자 수익은 분배금 재원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리턴 오브 캐피탈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이 뭐냐면 쉽게 말해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분배금 또는 배당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턴 오브 캐피탈은 보통 ETF, 세프, MLP, 리츠, BDC 등 배당 또는 분배금 중심의 투자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락을 통해서 높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약속했으나 투자 성과가 저조하여 약속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투자처에 투자할 때는 배당 또는 분배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시와 같은 ETF의 경우에는 리턴 오브 캐피탈은 넷 에세트 밸류, 흔히 나브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넷 에세트 밸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부터 창출됩니다. 첫째, 투자 수익. 둘째, 신규 유입 자본, 즉 ETF를 신규로 매수하는 주주들의 돈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미실현 수익입니다. 다시 말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냈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나하부가 $20인 ETF를 샀다고 할게요. 2020년 1년 동안 ETF의 수익률이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하부는 연초 $20에서 주가 상승률 10%를 반영해서 $22가 됩니다. 만약 ETF가 $2를 분배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한다면 이 분배금은 락로 분류되지만 주주가 최초로 투자했을 때 나하부가 $20이었기 때문에 나하부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배금이 락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라기 ETF의 미실현 손익보다 클 경우에는 분배금이 주주자본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초 나부가 $20이라고 하고 회계연도 기간 동안 $2를 분배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연말 나부는 $20로 연초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총수익은 나부 변화분, 즉 0%의 분배금 지급률인 10%를 더해서 10%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률이 10%이고 분배금 지급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배금이 락로 분류되더라도 주주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연초 나부가 $20이고 연말 나부가 $18로 10%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분배금으로 $2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총수익은 나부 변화분과 분배금 지급을 더해서 구하는데 더해보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0%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총수익률인 0%보다 분배금 지급률 10%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락로 분류된 분배금에 주주자본이 들어간 나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ETF는 자산을 잘 운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어서 분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본을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한 경우죠. 자누시의 2021년 주가수익률과 총수익률 비교 그래프입니다. 총수익률은 8.77%이고 분배금 지급은 6.18%이기 때문에 2021년 누시의 분배금은 락로 분류되더라도 주주의 자본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미실현 수익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가 변화분이 반드시 나부 변화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둘의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나부 증가율을 반영한다고 가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럼 QILD를 볼까요? 2021년 QILD의 총수익률은 8.87%이고 분배금 지급은 8.91%이기 때문에 총수익이 분배금보다 더 적습니다. 따라서 QILD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분배금에 주주자본도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안 좋은 예에 해당하죠. 그래서 결론은 누시의 분배금은 2021년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락 여부를 최소화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2020년 1월부터 누시와 대표 시장지수 추종 ETF인 스파이와 QQQ를 살펴보면 확실히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지수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대신 가장 크게 빠졌을 때를 보면 누시는 마이너스 8%에 그친 반면 QQQ는 마이너스 13%, 스파이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확실히 누시가 하방 여력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빠진 2020년 2-3월 때이고 조정이 왔었던 10월을 보면 오히려 누시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복도 더 느리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누시의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조정이 왔을 때 퍼포먼스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본 새 ETF를 비교해보면 QILD가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운용 자산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 보수 면에서는 제피가 액티브 ETF치고 너무 낮은 운용 보수를 요구한다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분배금률은 셋 다 높지만 QILD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QILD의 높은 분배금 지속 여부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라 제피와 누시가 더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ETF 모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수익률을 보면 제피, QILD, 누시 순으로 높고 최대 하락폭을 보면 의외로 누시가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크게 폭락했던 2020년 2월, 3월 하락폭을 보면 제피는 당시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QILD는 약 10%, 누시는 약 1%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폭락장에서는 누시가 확실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사실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피와 누시는 상장 이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제피, 누시, QYLD 순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는 제피만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생각입니다만 워낙 상장 이력이 짧기 때문에 비중은 매우 작게 제한할 생각입니다. 오늘 살펴본 누시를 비롯한 월 고배당 ETF 시리즈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